매일같이 우리가 마주하는 이 복잡한 디지털 세상,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실 필요한 건 딱 두 가지예요. 바로 실용적인 기술이 담긴 도구 상자와 올바른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죠. 오늘 이 두 가지가 뭔지 한번 쉽고 재밌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스스로를 미디어를 만드는 창작자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냥 보기만 하는 소비자라고 생각하세요?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정답은 요즘엔 그 경계가 거의 의미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심코 SNS에 올리는 사진 한 장, 친구에게 보내는 메시지 하나하나가 전부 새로운 미디어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느새 소비자이면서 동시에 창작자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순서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모두가 어떻게 미디어 생산자가 됐는지부터 시작해서요. 우리를 가두는 보이지 않는 버블을 알아보고 더 나아가서 기술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좀 더 깊은 이야기까지 나눠볼게요. 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떻게 미디어 생산자가 되는지 알아볼 건데요. 우리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행동들이 사실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인지 궁금하시죠? 미디어 생산자라고 하면 예전에는 방송국 PD나 신문 기자 이런 분들을 떠올렸잖아요. 근데 이젠 아닙니다. 친구한테 메시지를 보내고 SNS에 오늘 먹은 음식 사진을 올리고 회사에서 발표 자료를 만드는 이 모든 게 다 세상을 향해서 내 목소리를 내는 일종의 미디어를 생산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 도구 상자에 챙겨야 할 첫 번째 도구부터 한번 볼까요? 바로 게이트키핑이라는 개념입니다. 이름이 재밌죠? 말 그대로 문지기처럼 어떤 정보는 통과시키고 어떤 정보는 막을지 결정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예를 들어서 신문사나 방송국이 세상의 수많은 소식 중에서 이건 정말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것만 딱 골라서 우리한테 보여주잖아요. 이게 바로 게이트키핑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일이 있었어요. 비슷한 시기에 두 건의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는데 이상하게 언론은 딱 한 사건에만 집중적으로 보도를 한 거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당연히 사람들의 관심도 그쪽으로 확 쏠렸습니다. 보세요. 게이트키퍼의 선택이 우리가 세상을 보는 창을 결정해버리고 대중의 인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신문이나 방송 같은 전통적인 미디어의 게이트키핑을 봤죠. 근데 이젠 우리 각자에게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는 힘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보는 뉴스피드랑 추천 영상을 보이지 않게 조종하는 힘, 알고리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필터 버블이라는 현상인데요. 여러분, 유튜브 보다 보면 그런 적 없으세요? 내가 좋아하는 영상만 계속 추천해주니까 나중엔 세상에 이런 것만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요? 바로 그게 필터 버블입니다. 알고리즘이 이 사람은 이걸 좋아하겠군 하고 판단해서 비슷한 정보만 계속 보여주면서 우리를 투명한 거품 속에 가둬버리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필터 버블 안에 갇히게 되면 나와 다른 생각이나 의견을 만날 기회 자체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나와 비슷한 사람들만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될 수도 있죠. 이거 생각해보면 좀 무서운 이야기 아닌가요? 아, 여기서 필터 버블이랑 아주 비슷한데 또 다른 개념, 확증 편향을 같이 알아두면 좋아요. 쉽게 말해서 필터 버블이 알고리즘이 쳐놓은 외부의 덫이라면 확증 편향은 내 마음속에 있는 자석 같은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정보만 착착 끌어당기는 거죠. 이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강력한 시너지를 내면서 우리를 점점 더 편협한 생각 속에 가두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도구 상자에 들어갈 도구들이었습니다. 게이트키핑, 필터 버블, 확증 편향. 세상을 비판적으로 보는 눈을 길렀죠. 근데 아무리 좋은 도구를 잔뜩 가지고 있어도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모르면 무용지물이잖아요. 이제 왜 이 도구들을 써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려줄 나침반 이야기를 시작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의 나침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기서는요, 우리의 디지털 활동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지,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조금 더 깊이 있는 질문들을 던져보겠습니다. 한 자료에서 이런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단순히 온라인에서 뭘 할까가 아니라
디지털 세상에서 나는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이걸 고민해봐야 한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그러니까 이 자료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의 디지털 활동이 그냥 도구 쓰고 정보 얻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새로운 관계를 맺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더 나아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아주 창조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거라는 거죠. 자, 우리 나침반에 대한 탐구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기술 그 자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기술은 그냥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닌 그냥 중립적인 도구일까요? 아니면 그 안에 우리 인간의 의도와 가치가 고스란히 담긴 거울 같은 걸까요? 유명한 교육 전문가죠. 살만칸이 이런 말을 했어요. AI는 인간 의도의 증폭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AI에게 선한 목표를 주면 선한 결과를 증폭시키고 반대로 이기적인 목표를 주면 이기적인 결과를 엄청나게 증폭시킨다는 뜻입니다. 결국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을 쓰는 우리 인간의 의도가 방향을 결정한다는 아주 중요한 통찰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전설적인 미디어 이론가 마셜 맥클루언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새로운 미디어는 그냥 우리를 감싸는 포장지가 아니라 우리를 적극적으로 바꿔놓는 과정 그 자체라고요. 스마트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마트폰이 그냥 전화기인가요? 아니죠. 우리가 소통하고 정보를 얻고 심지어 생각하는 방식까지 완전히 바꿔놨잖아요. 보세요. 기술은 그냥 우리가 쓰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 자신과 사회를 아예 바꿔버리는 엄청난 힘을 가졌다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도구 상자와 나침판,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한번 합쳐볼 시간이에요. 현명한 디지털 시민이 되려면 결국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요. 네, 진정한 디지털 시민이 되기 위해선 바로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침반 없이 도구만 잔뜩 있으면 엉뚱한 걸 만들어서 위험해질 수 있고, 나침반만 있고 도구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생각만 하다가 끝나겠죠? 어느 하나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가 모두 정말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각자의 디지털 생활을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볼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디지털 도구 상자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 여러분의 나침반은 지금 어디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도구 상자를 꾸준히 채우고 또 나침반의 방향을 늘 점검하시길 바랍니다.